(2025년 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Who got the Guardians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학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Who got, 누가 지키느냐? The Guardians,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키느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의 세상이 되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세력이 그 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들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것인가? 이거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수처, 경찰, 자기 이기주의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이입돼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되면 정의는 무너집니다.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법원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이 이 딱 균형이 잡힌 저울을 들고 있죠. 정의, 저스티스를 하라. 네. 근데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데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어디론가 가버리면 정의는 무너지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유창정 전 서울지검장 굉장히 뜻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죠, 검찰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창정 검사장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검찰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연한 공익적 수사 지휘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보해온 그대로 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는 경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검찰이란 것도 없었고 법원이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법, 입법, 행정부가 구분된 것도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냥 왕이 전권을 갖고 있죠. 그 왕의 대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지방관청에 가게 되면 전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지역의 무장력을 이용해서 봉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권만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권을 가진 사람은 뭐 관찰사 이렇게 보내지만 군권을 가진 사람은 별도로 병마사를 따로 보내서 군권만은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죠. 군권이 더 세죠. 근데 그 모든 거를 가진 사람이, 물론 임금의 황제의 칙, 임금의 영, 칙령이 내려오면,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법이란 게 있죠. 그 당시엔 뭐 왕명이라든지 경국대전 같은 게 있어서 누구를 잡아오면 어떤 범죄가 생겼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또, 즉 군주의 대행자가 야, 범인을 찾아봐. 그러면 포도청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누구를 듣고 누가 주인 것 같다면 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그러면 사또 앞에서 주리를 틀고 왜 그랬어? 하면 이제 진실을 고백하면 죽여라. 아니면 곤장 몇 대를 쳐라. 빠따 몇 대를 쳐라. 어디 뭐 투옥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즉, 그때는 사또가 사건이 생기면은 잡아라. 잡는 거는 수사죠. 그건 경찰이에요. 그거 잡아갖고 오면은 이놈이 했는지 아닌지 쭉 조사하는 수사를 하죠. 그것도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 검찰이 이런 자들한테는 징역 몇 년을 때려야 됩니다 하고 기소를 하죠. 그 기소를 하는 것도 사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판사가 그 기소가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해갖고 그래 뭐 해라 빠따 몇 대 쳐라 이건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현대국가에서는. 근데 옛날엔 그걸 사또가 다 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청나라를 배경으로 했던 한동안 TV에 나왔던
포청천. 포청천이 바로 경찰, 검찰, 판사 역할 다 했던 거죠. 유럽에서도 대충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명예혁명, 우리나라 고려시대쯤 될 때쯤 명예혁명을 치르면서 영국에서 군주가 가진 완전 독점하는 권력을 아니다. 부르주아지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의회 비슷한 걸 만들게 되죠. 의회의 다수당이 뭐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렇게 겹치면서 군주는 국가 원수로만 존재하고 국가 통치는 국민들의 대표, 처음엔 부르주아지였다가 그런 사람들이 뽑은 대표가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이끄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국회하고 행정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자, 뭔가 범죄를 잡았을 때 그 잡는 경찰 조직은 행정부 속에 있었어요. 지금은 고문을 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한 100년 전, 100년 전이 아닙니다. 한 몇십 년까지도 고문은 아주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놈이 있으면은 옛날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한 사극 보게 되면은 사금팔이 이 도자기로 된 그릇을 깨면은 아주 날카로운 조각이 되죠. 거기다 무릎 꿇고 앉히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거기다가 맷돌을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고문을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 다리를 묶어놓고 거기다 지렛대 넣어서 쫙 다리 벌리면 고관절 빠지잖아요. 자리병신 되는 거죠. 예, 인도로 지지고 그렇게 해서 실토를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인을 잡는 건 쉬운데 가끔씩은 범인이 아닌 놈도 나중에 범인이 밝혀졌는데 엉뚱한 놈 주리를 틀고 낙인을 찍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처벌, 뭐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경찰이 다 잡아왔었습니다. 잡아와서 벌을 줬었는데 그게 아니다. 잡아왔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공평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를 만듭니다. 행정부에서 다 하던 기능 중에서 재판 기능만 떼어내서 그걸 입법부와 별도로 행정부와 별도로 사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사또는 사형을 시키고 어느 사또는 곤장 10대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잡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일정하게 똑같이 형량이 가도록 이렇게 사법부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막 주리를 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들 중에 법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수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수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절차가 이렇고 뭐 고문을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들이 와서 경찰을 지휘합니다. 그게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해온 걸 가지고 이 법률 심을 할 수 있도록 딱 요건을 잡아서 기소를 하게 해주는 거죠. 검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판사가 만들어지고 판사 중에 일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합법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하면서 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판사가 판단해서 형량을 때려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게 이게 근대 사법 체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완성되고 아까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상권 분립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자기 수사니까 반드시 기소를 하려고 무리수를 두죠.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걸 검찰이 받았을 때 보강하는 수사는 해야죠. 야, 이거 쭉 보니까 이런 혐의를 네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소하면 유죄가 안 나오니까 더 확인해봐. 확인이 안 되면 이거는 기소 못해. 불기소 처분, 무혐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인권보호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경찰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고 검사들은 판사와 더불어 가장 어려운 고시 중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면 잘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또 그들이 범죄인 중에는 고급 범죄, 뇌물 받고 하는 건 고관대작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경찰들이 하게 되면은 돈 흐름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따라가고 또 그 사람들의 약점을 뭐 같은 문화를 누렸으니까 아니까 수사를 해서 대검 중수부가 유명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도 계속 지금 발전하면서 경찰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런 아까 뇌물 수사 같은 특수수사도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지휘하자 이렇게 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그 명분을 이용해서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경찰이 다 수사해라. 그래서 검수왕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을 문재인 정권이 물러날 때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야 돼요. 왜?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 수사를 보강하라든지 이건 이렇게 하고 지시 내리는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사람을 수사하면서 막 윽박 지르고 하는 고문도 할 수 있잖아요. 겁주고 하는 거, 불법으로 수사하는 거. 그건 하지 못하게 지휘를 해야 되거든. 그런 지휘나 보강 수사하는 수사 지휘권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뺏겠다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내란죄로 구속 기소한 걸 보게 되면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몇 개의 건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검찰이 몇 개 수사할 수 있습니다만 내란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수사는 이번에 내란죄라고 하는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지금 둘러 쫓겨서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국가수사본부가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를 누가 수사했느냐? 공수처가 수사했고 검찰이 넘어왔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했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공수처는 뇌물 받는 거, 우리나라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뇌물 받고 부정부패하는 걸 막으려고 만든 수사기관이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뇌물 받는 거는 자기 직권이 아닌데 그 남용한 거잖아요.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죄, 대통령이 계엄령을 한 게 내란으로 보고 그건 직권남용으로 보고 이제 자기가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래놓고 내란으로 걸었거든. 이건 불법 수사입니다. 경찰이 수사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넘어왔는데 그대로 넘겨줬어. 그럼 검찰은 이런 걸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랬는데 안 한 거야. 이 심우정 검찰총장 중대한 직무유기한 거고 중대한 직권남용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판단해야지. 공수처 수사권 있어? 너 왜 수사했어? 경찰이 했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을 만든 거는 그 범인,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대국가로 올수록 옛날엔 범인은 뭐 고문해도 되고 징역 5년 때려도 되고 사형해도 되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인권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법부도 만들고 검찰도 만들고 이렇게 왔던 거네. 고문도 안 된다. 그리고 수사를 적법하게 하라고 검찰을 만들었는데 적법성을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따지지 않고 그대로 넘겼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유창종 검사장이 딱 지적한 거예요. 수사 지휘한 것도 없고. 그리고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내란죄로 발부해 줬잖아요.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내줬죠. 그 적법성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딱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당혹스럽겠지만 이럴 때는 깨우친 국민들이 이력을 받아들여서 자포자기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깨우친 국민들까지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가혹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당하며 구치소에서 외롭게 인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수고하는 변호인단을 개선 응원합시다. 네. 이렇게 나라가 개판으로 갈 때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주권자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야, 너 검찰, 심우정이 너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준 세금으로 봉급받잖아. 근데 너 왜 그따위로 적법하게 안 해? 따져고 그를 파면하는 그런 요구를 해야죠. 공수처장 오동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든 게 누구예요? 지금은 이재명 당이지만 문재인이가 만든 거잖아요.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왜 경찰이 수사를 안 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내란으로 가도록 민주당 가만히 있느냐 하고 이재명한테 따져야죠. 이거 안 따지면은 누구냐? 그냥 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가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우리 인생은 제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전쟁도 생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도 생물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들여다보면요. 튀어봐야 거기서 거기죠. 튀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람 인생이 아무리 뛰어봐야 희노애락,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감정도 뭐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감정과 이성 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들쭉날쭉하는 걸 롤러코스터라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롤러코스터에서 이탈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지금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2월 3일을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가 12월 4일 날 해제를 하죠. 그러면서 바로 내란이다라는 주장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검찰에도 하고 경찰에도 하고 공수처에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가 공수처에다가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다 고발합니다. 그게 12월 9일이죠. 대개 요때 막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은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이냐 아니냐. 자, 옛날 이석기가 통진당인가 만들어서 내란 음모 혐의로 유죄를 받았죠. 이석기 통진당이 원한 게 뭐예요? 그럼 누구한테 맞섰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뒤집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란을 음모한 게 맞지, 모의한 게 맞지.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해서 옛날에 누구예요? 이선실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다 내란이죠.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이런 세력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계엄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문건을 기무사가 만들었다 갖고 이거 내란으로 뭐 몰고 어쩌고하다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계엄령을 뭐 하면 이게 내란이라는 이런 등식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서울의 봄은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만 제가 영화를 다시 만들고 싶어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12.12 사태를 내란으로 군인들이 뭐 움직이면 하면 내란인 줄 아는데 군인들이 움직이는 게 왜 내란이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저러는 걸 오히려 내란으로 보고 계엄령을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내란으로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사람이 내란으로 막 몰고 임태훈까지도 나서서 고소고발을 해대니까 검찰, 내란죄 수사기관이 없는 검찰, 심우정 씨는 검찰에 특수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내란 사건 수사본부를 만들었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국수본도 만들었고 그런데 군인들이 많으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뭐 끼어들었고 갑자기 내란 프레임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갔는지 이거 정말 봐야 됩니다. 미쳐서 간 거예요. 이게 계엄인데 왜 내란이냐 이거지. 계엄을 적법하게 안 한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 따지면 이게 왜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가냐고. 누가 판단해 줬냐고. 헌재에서 판단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럼 내란이라고 치더라도 검찰이 왜 뛰어드냐고. 공수처가 왜 뛰어드냐고. 니네 수사권 없잖아. 근데 왜 민주당, 정의당, 특히 민주당은 니들이 검찰하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을 준 적이 없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근데 김용원 국방부 장관은 처음 출두를 검찰로 하면서 검찰이 계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기 수사했어 분명히. 이거 불법입니다. 군인들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했으니까 그건 군인들 수사는 거기서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군인들 건도 그렇게 해서 다시 검찰로 와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난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박정훈 헌병 군사경찰 단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조사만 해갖고 경찰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혐의라면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 계엄 내란 문제도 국방부가 해가지고 국수본이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진짜 겁니다. 근데 국수본보다가는 공수처가 공수처는 윤석열 잡아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했고. 근데 문제는 국수본 본부장도 계엄에 참여한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불렀을 때 안 갔다. 이게 서로 막 맞물린 게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보다가는 검찰하고 다 해놓고 김영호는 지금 재판도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란 수사에 정력을 들였던 검찰이
공수처가 해온 거를 자기네가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구속해서 수사하고 싶었는데 구속 연장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왜 넘겨? 아니, 그럼 불구속 상태라서 더 수사해서 기소하면 될 거 아니야. 불구속 놓고 기소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민주당이 막 떠들 건가? 그게 두려웠나? 그러면 심우정 씨는 저거는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수사기관, 검찰기관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나서서 파면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검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유창종 검사장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라고 되든 간에 봐라, 이게 맞지 않느냐. 나는 지금 수사를 안 했고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지 봐야 되고,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면 반려하고 국수본 네가 해 그러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겼어. 중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형식적으로 검사장 회의 열어갖고 하는 척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방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권을 왜 지키느냐? 범죄자조차도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주인들의 인권을 지키자고 검찰 만들고 판사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 주인의 인권을 그렇게 버리냐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따지지만은 이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당합니다. 그 유명한 시 있죠. 누가 옆집을 잡아갈 때 나는 나와 상관이 없어 가만히 있었고 뭐 했을 때 가만히 있었고 나중에 내가 잡혀갈 때 아무도 이웃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당합니다. 여러분도 당합니다. 언론도 어떤 사건인지 처음부터 내란하고 갔어. 계엄 사건을 저는 많이 썼는데 MBC는 처음부터 내란 사건. 이거 한국기자협회에서 이건 분명히 따져야 돼. 왜 그게 내란 사건도 단정적으로 가냐 이거야. 사건이 일어난 건 계엄 사건이지. 이 내란 프레임을 만드는데 언론이 굉장히 참여했고 검찰도 내란 특별수사본부 만들었고 이거 왜 이렇게 누구의 조정을 받았냐? 그러면 니들은 정치권의 개냐? 이걸 캐야죠. 이건 이거대로 캐면서 윤 대통령이 한 계엄이 어떻다? 그럼 그거대로 보자 이겁니다. 이거 안 보고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들이 저렇게 불법을 할 때는 누가 그를 지킬 겁니까? Who guards the guardians라는 질문이 대한민국에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네 수사권도 없는데 특수본을 만들어서 여러 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했죠. 지금 와서 수사권이 없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지들이 막 다툼을 해서 없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한 것도 문제가 돼. 근데 제가 이미 수사를 했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면 여러 명이 다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네 거 한 거를 굳히기 위해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그대로 기소하는 거죠.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고. 이 집단, 자기 이의주의가 가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법원은 서울 서부지법의 판사 2명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것도 내란죄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두 판사를 징계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거기 노조가 있는지 판사 노조가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그럼 나도 그런 실수 반복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판사의 보호는 누가 해줍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기자들은요, 기사 쓸 때 틀리면은 저도 뭐 몇 번 소송도 당해보고 했지만 내 힘으로 막아야 돼요. 회사가 뭐 해주지만 별로 도움도 안 됐어요. 내 스스로 다 막아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옛날 항공우주연구원 하고 뭐 어쩌고 싸울 때도 2심에서 결국 내가 뒤집었지 뭐. 근데 판사들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해놓고 5심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는 안 질라 그래. 그리고 자기네 한 거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이 젊은 판사들이 보이는 많은 반응이 아니 그 영장 그거 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판사는 누가 보호해 주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살기 국민 지키라고 한 게 자기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검찰과 법원의 이기주의.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어지죠. 정의를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총을 준 기관이 그 총을 갖고 자기만 지키고 국민을 쏴 죽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키는 자를 지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지키는 자들이 독재에 동원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도 국내정보 파트 없애고 검찰도 기능도 죽이고 모두 죽이고 다 죽여놨잖아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권에서 막 조작을 하면은 거기에 휘둘려 따라오는 이 수사기관들, 사법기관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개판이 된 겁니다, 이게. 옛날엔 그게 독재의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없앴는데 지금 와서는 민주당 원하는, 이재명 원하는 구도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저스티스입니까? 이 프레임을 왜 안 깨냐 이겁니다. 자, 이거 깰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방송을 봐주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회 경험 많으신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유죄가 그냥 갈 거고요. 그러다 여러분도 나중에 똑같이 억울한 걸 당할 때 당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누가 나를 고발했나 고소했나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뭐 젊은 수사관한테 이렇게 상대하면서 사람은 괜찮은 것 같던데 계속 나를 엮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틀린 건 있고 전반적으로 틀리진 않음, 이건 맞는 건데 그냥 내 얘기하고 쭉 했더니 나중에 조서를 쓴 걸 봤더니만 자기 위리한테 썼길래 내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네가 질문해, 내가 쓸게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러다가 신경이 가다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좀 고쳐준 다음에 내가 반박 자료 낼까요? 그랬더니 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좀 미진한 게 있는데 할 말이 있어. 그 뒤에 연필로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쭉 썼어요. 계속 엮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결론이 뭐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끝났다라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입니다. 근데 고소고발한 사람들 때문에 프레임을 엮어보려고 막 덤볐어요. 일부 틀린 건 있지. 이름 틀린 거. 그렇다고 전체가 뒤집어지지는 않는 거거든.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쪽 사람들이 할 때는 일단 나를 범죄시 하더라고요. 뭐 수사관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옛날에 수지킴 사건 때도 가족들한테 제가 거꾸로 고소고발이 돼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때는 무혐의 됐지만 참 웃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항상 보게 되면은 그쪽에는 엮으려고만 해. 검찰이 엮으려고만 하면 어떡해. 적법하게 하도록 해야지.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 지키는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의 괴뢰가 되는 거, 민주당의 괴뢰가 되고 있다면 그걸 혹독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창종 검사장 80 넘은 노인이 저 얘기를 하십니다. 변호인들이요, 검찰하고 사이 틀어지잖아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무슨 사건 맡아서 할 때 검사들이 또 판사들이 많이 안 도와주면 승소 못 하잖아요. 숙입니다. 저는 뭐 무슨 사건 생길 때마다 어떤 검사 어떤 판사랑 같은 학교 나온 누구 판사를 찾아가면 뭐가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한테 술 사주고 하는 게 내가 보니까 변호사던데,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한테 몇 번 이기면은 나중에 그 소문나면은 그 세계에서 승성하기 어려워서 열심히 하는 척만 하지 꼭 이기려고 안 할 거려. 난 그 얘기 많이 해주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끝까지 못 알아듣더라고. 감동적이에요. 이 판을 깰 수 있는, 결국은 지키는 자를 지키는 건 국민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저런 결정에 침묵하실 겁니까? 설날 한번 가족들과 논의하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